자, 작년 11월이었죠. 아메리칸 수액을 정말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차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를 저희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차는 그 못지않게 사실상 그것과 동일하게 아메리칸 수액을 자랑할 수가 있는 차를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1월 달에 출시된 쉐보레 타호 하이컨트리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쉐보레 타호입니다.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GM그룹에 속해 있는 상용차 브랜드인 GMC의 유콘과 완전히 동일한 형제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캐딜락이나 쉐보레나 GMC나 각각의 브랜드가 추구를 하는 것들에 약간씩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추구를 하는 방향성의 차이에 따른 약간씩의 상품성 차이가 조금씩 존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럭셔리한 그런 모델들을 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GM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용차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와일드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쉐보레 라고 하는 브랜드는 조금 더 대중적인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호 역시 에스컬레이드하고는 약간씩의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쉐보레 타호 사이즈부터가 어마무시하죠. 이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5380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5.4m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크기를 자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아주 살짝 작아요. 전체 길이가 5350, 에스컬레이드를 비교로 한다고 한다면 한 3cm 정도가 더 짧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차의 크기 자체가 워낙에 크고 그 같은 차를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3cm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는 않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우 폭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드하고 동일하게 2.6m, 2060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엄청난 크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 높이 같은 경우에도 약 2cm가 더 작은, 더 낮게 되어 있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차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흔히 만나볼 수가 있는 경차부터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 대형 SUV까지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 3cm 차이다라고 한다면 꽤 크게 다가갈 것 같은데, 이런 플래그십 오브 플래그십 초대형 사이즈의 SUV에서는 이런 차이점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었던 트래버스하고 마찬가지로 하이컨트리라고 하는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하이컨트리라고 하는 트림은 사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쉐보레 모델들을 보면은 트림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대중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선택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타호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 브랜드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쉐보레 하면은 좀 국산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타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그대로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직접 수입 판매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트림을 다 가져와서 팔기에는 좀 부담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쉐보레가 이 차를 제대로 팔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깡통 트림을 가지고 오거나 아예 최상위 트림을 가져와서 에스컬레이드하고 카니발라이제이션,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 텐데, 에스컬레이드하고는 확실히 차급의 차이는 두 배, 그에 못지않은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을 하는 그런 차를 판매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득 담은 그 결과가 이 하이컨트리라는 트림 아닐까 싶은 거죠.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하고 쉐보레 타호 사이에는 그런 입장 차이에서 오는 이미지의 차이도 살짝은 좀 있습니다. 이 한국 GM에서 의도한 거는 아니겠지만, 이 글로벌 브랜드 안에서도 캐딜락과 쉐보레 사이에 이미지 차이가 분명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한 것들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딱 봤을 때 같은 사이즈의 모델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성 혹은 탑 이런 것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정면 쪽에 이제 크레스트 그릴처럼 굉장히 큼직한 그릴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 그릴을 정면에서 보고 있으면은 저거는
성의 대문이 분명해, 성문이 분명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압도되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데, 이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큰 대감집의 대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이미지의 차이가 좀 느껴진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대중 브랜드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다, 굉장히 남다른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더 강조를 하기 위한 이런 디자인적인 차이도 분명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차 옆에 서면은 제가 작아 보이는 차. 높이가 2m에 가깝다 보니까 이 차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포스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에스컬레이드하고 동일하게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딱 미국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은 그런 디자인이죠. 크롬이 번쩍번쩍 거리는, 이 크롬이 많이 들어가면은 중국 취향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크롬이 많이 들어간, 흔히 말하는 크롬 떡칠이 된 디자인의 원조는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상당히 미국스럽다라는 생각이 팍팍 드는 그런 휠 디자인, 그리고 휠 사이즈가 적용이 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문과 마찬가지로 뒷문도 상당히 큰 사이즈로 장착이 되어 있고, 차고가 상당히 높은데 그냥 타고 내리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드하고 마찬가지로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펼쳐지게 되는 사이드 스텝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에스컬레이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타고 내릴 때는 20mm를 낮춰주고, 오프로드를 간다거나 했을 때는 50mm를 더 높여줘서 총 7cm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에어 서스펜션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것도 생각보다는 훨씬 편한 축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대로 올렸을 때는 진짜 운전자가 하늘에 떠서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차가 이 쉐보레 타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도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뭔가 심플한 그런 이미지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에스컬레이드하고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포인트는 이 테일 램프 아닐까 싶어요.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 특유의 그런 테일 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요 위쪽까지 쭉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타호 같은 경우에는 딱 기본적인 형태의 테일 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9 같은 경우에도,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큼직한 이 그릴하고 같은 디자인의 요 129가 양쪽에 하나씩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타호 같은 경우에는 2개씩 4개의 요 129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129 디자인의 차이에서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조금 더 럭셔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타호는 조금 더 대중적이면서도 배기량에 걸맞는, 이 성능에 걸맞는 약간 좀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요 트렁크 쪽에 있는 로고를 누르면 열릴 수 있게 그렇게 작용이 되어 있었는데, 타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버튼을 따로 만들어 줬어요. 사실 저는 이게 더 반갑고 익숙하기는 해서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작동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기는 합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은 2열까지 다 접어두기는 했는데, 3열까지 다 펼친다 하더라도 에스컬레이드하고 동일하게 600리터 정도의 이 트렁크 수납 공간, 3열을 잡으면은 2065리터, 3열, 2열 다 접게 되는 경우에는 3400, 3500리터에 가까운 그런 트렁크 수납 공간을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널찍한 공간을 자랑을 하는 차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타호 역시 그런 몇 안 되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전용이라든가 화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좀 아깝긴 하지만,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모델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2열 같은 경우에도 접는 거는 반자동으로 접을 수가 있고, 펼치는 거는 이제 수동으로 펼쳐야 되는데, 3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동으로 접고 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에스컬레이드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차들이 대체로 이 토잉 능력, 카라반과 같은 것들을 견인하는 능력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출시가 됐었던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 토잉 능력, 견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타워 같은 경우에도 약 3.5톤에 가까운 무게를 견인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은 커버로 덮여져 있는데 요것만 딱 분리를 하면은 바로 요 카라반 견인을 할 수 있는 그 주먹이죠. 그 주먹을 연결할 수가 있는 그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타호 그리고 에스컬레이드가 추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 잘 특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부분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 쉐보레 타호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에스컬레이더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운전석 쪽 아닐까 싶습니다. 뭐 물론 비슷한 부분들도 분명 자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본다면은 분명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에스컬레이드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이 계기판하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쭉 연결된 뭐 38인치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뭐 거의 40인치에 가까운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라 아닌 구라를 쳤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 쉐보레 타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분리를 시켜줬습니다. 가운데에는 이제 풀 디지털로 적용이 되어 있는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단 큰 이 UI UX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쉐보레 모델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구성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픽이 조금 더 깔끔하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보는 거는 훨씬 더 편해졌고 조작을 하기에도 훨씬 더 편해졌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이 UI UX 시스템이 장착이 돼서 훨씬 더 보기도 깔끔해졌고 작동을 하기에도 더 편리해지고, 또 작동 반응 속도도 더 빨라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 중에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일단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비전이라고 하죠. 야간 추시경 같은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들이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타워에서는 그 기능은 빠졌습니다. 뭐 선택을 뭐 따로 뭐 잠가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카메라하고 센서 자체가 싹 빠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쉐보레 타워가 조금 더 대중성을 노리는 모델이구나 라는 점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연결되는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용 자체는 상당히 편리한 편인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스피커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서는 해당 기능을 이용을 해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자에게 의사를 전달을 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 타워는 그런 점들은 빠져 있다라는 점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그냥 이렇게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요 레버 형태가 딱 자리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 타워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버튼식 기어 레버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버튼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조금 사용이 익숙해지면 모를까, 일단 딱 봤을 때는 버튼식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컵홀더라든가 무선 충전 패드, 굉장히 넓은 요 수납 공간, 덮개 위에도 따로 자리를 하고 있는 미끄럼 방지 패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상등 버튼 위쪽에 작은 수납 공간 겸 시크릿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발렛박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크릿 박스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넓다기보다는 안으로 깊기 때문에 무엇을 보관을 하면 좋을지는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별도로 잠그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되게 좀 애매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자리를 하고 있어서 무언가를 넣어두는데 그렇게 막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오묘한 생각이 또 같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드라이브 모드하고 이제 차고의 높이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전부 다 스티어링 왼쪽에 몰려 있어요. 뭐 차선 경고, 이탈 방지 경고라든가 360 이 어라운드 뷰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원터치 기능이 다 왼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뒷좌석으로 들어왔는데 뒷좌석도 1열과 마찬가지로 캐딜락과 비슷하면서도 은근히 상품성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승차감,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드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앞뒤로 슬라이딩이 꽤 많이 되는 이런 이 시트의 구성, 그리고 완전히 폴딩이 된다거나 앞으로까지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 이런 시트의 구성들은 에스컬레이드하고 마찬가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상당히 편안하게 머물 수가 있는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뒷자리를 위한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서도 내비게이션의 화면을 좀 조절을 한다거나 목적지를 설정을 한다거나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타호에서는 딱 앞좌석 혹은 뒷좌석에서 이 HDMI 포트를 이용을 해서 멀티미디어를 연결을 해야지만 뒷좌석에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에 있는 것들을 같이 같은 화면을 보거나 다른 화면을 본다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따로 꺼내놓지는 않았긴 하지만 동일하게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헤드셋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 멀티미디어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심심하지 않게 좀 장거리도 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이제 바로 3열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3열을 넘어가는 것도 동일하고 3열의 구성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차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뒤에 들어와 있으면은 생각보다 그늘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둡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에스컬레이드 영상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시트가 독립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시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앉게 된다면은 다리도 쭉 뻗을 수가 있고요. 양쪽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2열 시트를 약간 더 조금만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3열 역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으며, 머리 공간도 지금 상당히 파여져 있거든요. 지금 카메라에서 보실 때는 되게 답답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깊게 파져 있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에스컬레이드를 시승할 때 제가 들었던 이 3열에 대한 평가, 역대 타봤던 어떤 SUV와 비교를 하더라도 벤을 딱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편리한 3열 이 착자감, 3열 승차감을 전달해 주는 공간,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모델이 이 타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할 때는 이런 공간을 갖고 있는 차는 에스컬레이드가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이 타호도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 쉐보레 타호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에스컬레이드가 아닌 타호를 선택해도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파워트레인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파워트레인부터가 에스컬레이드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6.1L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자동 10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는 63.6kgm/M를 발휘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기능들이 예전에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이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기능은 이 8기통, 이 V8 엔진이거든요. 이 엔진의 이 기통 중에서 8개의 실린더 중에서 4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실린더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형 에스컬레이드도 마찬가지고 이 쉐보레 타호에도 다이나믹 퓨얼 매니지먼트, 줄여서 DF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기통 8개의 실린더 중에서 최대,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 6개까지 끌 수가 있는, 그래서 그냥 2개의 실린더만으로 이 엄청난 사이즈의 SUV를 직접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죠. MRC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노면의 정보를 계속해서 읽어서 이 서스펜션의 반응들을 계속 조절을 해주는, 그래서 최적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동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 같은 경우에도 직접 운전을 해보면은 필요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들을 같이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야누스 같은 반전 매력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에스컬레이드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굳이 더 럭셔리한 것까지는 필요 없어. 이 엄청난 포스를 발휘를 하는 이런 것들만 필요해 라고 한다면은 에스컬레이드가 아니라 이 타호를 선택을 하셔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물론 단점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 때문에 계속해서 옆 차선에 있는 차들을 계속해서 살피게 되는 그런 불안감, 운전자에게 계속해서 불안감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거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잘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차를 조금만 더 믿고 자신있게 운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MRC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차가 워낙에 크고 무겁고 또 높기 때문에 과격한 코너링을 돈다거나 급격한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차가 좀 휘청휘청 거리는 쿵쿵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두 모델이 형제차다라는 것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감수를 하고 차를 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차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결코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옆에도 타오가 지나가네요. 그런 것들만 조금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탈 수 있는 차 아닐까 싶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를 두고서 엑셀을 전개를 해보면은 우와, 이게 이 사이즈가 맞나 싶을 정도, 그리고 6.1L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것이 맞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차가 미친듯이 달려나가요. 내 뒤에서 이런 차가 달려온다? 그러면은 피해주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을 정도의 압박감, 이 프레셔를 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격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이 주행 모드, 일반 주행 모드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둥실둥실 떠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들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야, 뭐 에스컬레이드보다 5천만원, 6천만원 가까이 좀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억대에 가까운 차구나, 역시 플래그십 오브 플래그십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쉐보레의 초대형 SUV, 플래그십 오브 플래그십 SUV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타호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만한 사이즈에서 좀 포스를 풍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왕이면은 끝판왕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은 좀 솔직한 심정이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를 구매를 한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차하고 에스컬레이드하고의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1억 5,357만원 정도, 거의 1억 6천에 가까운 그런 금액대를 지불을 해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9,253만원, 한 9,300만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1억 언더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합리적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에스컬레이드 대신에 타호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왕 사는 거 완전히 끝판왕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에스컬레이드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그런 되게 복잡한 생각이 같이 드는 모델이 이 타호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에스컬레이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다만 그에 준하는 그런 포스는 좀 풍기고 싶어 라는 생각이 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쉐보레 타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볼트 EUV하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적거든요.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좀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차 자체가 우리나라에 몇 종이 없다 보니까 이 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차가 아니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 차 또 만나기 힘들겠죠?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